하지 않을까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실무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특별히 필요성들이 좀 적다. 대표자 개인 주소가 필요한 경우는 뭐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 사항에 대한 것들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고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어떤 신고 대상을 했다고 한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보면은 개정에서 반대 의견도 이제 정무위원회 이제 그 반대 의견인데 신고 등록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다. 공정위가 그거를 관리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이 자체가 뭐 심각하게 부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하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바꿔갖고 얘기를 하면 이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좀 완화를 해주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에서도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. 반드시 빼자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봤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업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그 업체들이 어떤 부담을 많이 느낀다라고 한다면 좀 완화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. 주소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소 같은 경우도 등기부등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. 요즘 또 등기부등본도 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인이 등록한 것보다 등기를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그 측면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뭐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통 15일 신고니까 약간의 갭이 있는 이런 측면도 고려했을 때 좀 이렇게 그 주소가 반드시 필요한 건지 우리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사항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등록을 초기에만 등록을 하고 변경에 대해서는 뭐 등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. 병이 부담이 된다면. 그 다음에 아예 이거는 조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개인정보 문제하고 걸린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는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모르겠지만 업체 측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나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이쪽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.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하고 소비자 보호를 좀 같이 고려를 하자는 취지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무조건 규제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규제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겠다라는 게 어떤 그 시장에다 주는 시그널, 어떤 신호라는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규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단계 판매는 문제가 한번 사건이 터지면 규모가 너무 커서요.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잘 잊혀지지 않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사후에 적발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 부재가 되지 않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사후에 뭐 적발해서 어떻게 처벌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그럼 기존의 규제 패러다임을 쫙 펼쳐놓고 봤을 때 뭐가 어떤 게 더 바람직하겠는가?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율규제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전문적인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이 급변하는 이런 환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후견적인 역할에서 뒤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규제를 하기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규제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.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그 증권 산업의 경우도 그렇고요, 뭐 기타 IT 관련한 분야도 그렇고요,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자율규제가 들어와 있습니다. 자율규제라는 것은 결국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.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봤더니 어떤 협회에 공지문이 하나 떠 있더라고요. 어느 업체가 지금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소비자들한테 경고한다. 뭐 협회에 있어서는 그 정도뿐이겠지만 만약 이런 전문가들이 먼저 알아서 그걸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법에서 위탁을 받아서 다른 어떤
그 수탁사인처럼 위탁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. 국가가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? 규제를 좀 스스로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. 본인이 본인을 규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규제를 하는 거고요.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할 수가 있고요.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그 법의 망을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. 근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규범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거기서 더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면 외부에 의한 어떤 그 사후 적발적인 규제가 아니라 사전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들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. 기업에 있어서도 계속 그 일반적인 기업들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스스로가 그것들을 좀 규제를 좀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관점을 좀 바꿔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규제 완화라는 측면은 아니고요. 분명히 규제에 이제 합리화라고 제가 그 제목을 주셨던 것도 규제라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은 규제까지 해서 부담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지 않겠는가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시장에다가 이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을 주기 위해서라도 좀 불필요한 규제를 좀 정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곽가민 교수님.